오늘은 빠따슈를 이용한 실험 영상을 준비했어요. 슈를 만들 때는 늘 애매한 순간들이 있죠. 호화 시간을 얼마나 줄지, 계란은 얼마나 넣어야 할지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호화 시간, 계란 양, 오븐 팬, 코팅 재료, 크라클랑 두께까지 조건을 바꿔가며 차이를 비교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버터 대신 오일만 써도 될까? 밀가루 없이도 슈가 가능할까? 이런 궁금증들을 하나씩 테스트하면서 최적의 빠따슈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함께 찾아볼게요. 우선 비교의 기준이 될 기본 레시피를 정했어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빠따슈 레시피예요. 이 레시피를 기준으로 재료의 양을 조절하거나 다른 재료로 대체하면서 실험을 진행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실험, 버터 대 오일. 버터를 대체하는 오일로 포도씨유를 선택했어요. 이유는 맛과 향이 거의 없고 발연점이 높아 오븐에 굽거나 제과 작업에 안정적이기 때문이에요. 버터 100% 레시피와 버터 플러스 오일 반반, 그리고 오일 100% 버전을 비교했어요. 오일만 사용하면 반죽색이 더욱 희고 약간 튀김 향이 나요. 부풀기는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버터 100%와 반반 레시피가 비슷하게 좋았고 오일 100% 반죽은 살짝 적게 부풀었어요. 동물성 지방을 피하려는 경우 버터와 같은 양의 포도씨유로도 슈를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실험, 호화 시간 비교. 호화란 밀가루 속 전분이 가열된 액체를 흡수하여 팽창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호화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약불이 아닌 중불에서 진행해야 해요. 호화 시간이 너무 길면 내부가 빽빽하고 부풀기가 줄어요. 반면 너무 짧게 호화를 하면 속에 빈 공간은 확보되지만 부풀기가 조금 아쉬워요. 적당한 상태는 냄비 바닥에 살짝 눌어붙기 시작하고 반죽을 뒤집었을 때 표면이 매끄럽게 변하는 시점이에요. 보통 약 40초에서 1분 내외 정도면 적당하지만 반죽량, 불의 세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눈으로 꼭 상태를 확인하는 연습이 중요해요. 세 번째 실험, 계란 양 변화. 호화가 끝나면 계란을 조금씩 넣어 반죽을 마무리해요. 계란이 적으면 거의 부풀지 않다가 한 지점에서 동그랗게 부푼 슈를 얻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납작한 타원형이 돼요. 반죽을 떨어뜨렸을 때 툭 끊기면 계란이 아직 부족해요. 물처럼 흘러내리면 계란이 이미 많이 들어간 상태예요. 그렇다면 적당한 계란 양은 쭉 늘어나다가 V자 모양으로 떨어지면 동그랗게 부푼 슈를 만들 수 있어요. 초반에는 계란 한 개 분량씩 첨가해 섞으면 되지만 마지막에는 조금씩 넣는 게 안전해요. 같은 20g 더라도 소량의 반죽을 하는 경우에는 총량의 10%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란이 후루룩 들어가지 않게 가볍게 섞어 사용하면 양 조절이 쉬워요. 네 번째 실험, 타공팬 대 코팅팬. 타공팬은 타공 매트를 함께 사용했는데 열이 고르게 전달되고 빠져나가서 밑면이 평평하고 일정하게 나와요. 코팅팬은 녹인 버터를 발라 사용했고 결과물의 밑면이 울퉁불퉁해요. 부풀기도 타공팬이 살짝 더 좋았어요. 결과적으로 두 종류의 팬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밑면도 일정한 결과물을 원한다면 타공팬을 추천해요. 다섯 번째 실험, 냉장 보관 대 바로 굽기. 하루 냉장 보관 한 반죽으로 구운 슈는 부풀기가 1.2배 정도 크고 속에 빈 공간도 더 크게 나왔어요. 아마도 밀가루가 충분한 휴지 시간을 가진 덕분일 거예요. 이 실험은 저도 예상치 못한 결과라서 꽤 놀랐어요. 여섯 번째 실험, 코팅 재료 비교.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면 윗면에 터짐이 없어 부풀기가 작아요. 물을 뿌리면 생각보다 매끄러운 표면에 윗면 터짐으로 부풀어요. 계란을 바르면 반질반질 윤기 있는 표면이 특징이고 슈가 파우더와 코디네즈를 바른 슈는 매끈한 윗면에 부풀기도 좋아요. 다른 재료와의 차이점은 표면색이 조금 더 짙게 나왔어요. 특히 슈가 파우더는 표면에 울긋불긋 짙은 색, 녹인 버터는 밑면이 브로콜리 같은 크랙이 크게 생기고 카카오 버터는 크랙이 약하고 오일은 부풀기가 가장 적었어요. 일곱 번째 실험, 크라클랑 두께. 크라클랑의 두께를 1mm 정도로 얇게 올리면 작은 크랙과 좋은 볼륨, 2mm 정도로 두껍게 올리면 먹음직스러운 큰 크랙과 낮은 볼륨이 나와요. 같은 두께라도 크라클랑을 슈 지름보다 약간 작게 커팅한 경우와 슈를 완전히 덮을 정도로 크게 커팅한 경우 결과가 달라요. 작은 크라클랑은 슈 아랫부분까지 덮지 못했지만 볼륨감은 조금 더 좋게 나왔어요. 결과는 원하는 비주얼과 식감에 따라 두께를 조절하면 돼요. 여덟 번째 실험, 밀가루 대신에 전분과 아몬드 가루. 글루텐 프리 슈를 만들기 위해 밀가루를 전분과 아몬드 가루를 반반 섞어 대체했어요. 호화 과정에서 아몬드 가루의 기름이 조금 빠져나왔지만 계란 노른자의 유화작용 덕분에 더 이상 분리되진 않았어요. 결과는 잘 부푼 슈. 특별히 아몬드 향이 강하진 않았지만
밀가루를 다른 재료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늘은 슈를 만들 때 이건 왜 이럴까 싶은 애매한 부분들을 직접 테스트해봤어요. 혹시 아직도 머릿속에 물음표가 남아있는 경우의 수가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도 테스트해봤다 하는 신기한 테스트 경험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실험에서 또 만나요.